근데 최근에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인물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뭐 내 안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각오해라. 초선부터 시작해서 중년까지 전부 물갈이 할 테니까 각오하라. 뭐 이 소리 아닙니까?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홍 시장이 뭐 한 전 위원장 비판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아예 이제 괴멸이라는 표현, 애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총선까지 치는 당인이 오죽하라마는 애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좀 인상적인 게 홍준표 시장이 아마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듯해요.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예의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최병욱 의원님 공교롭게 조금 전에 이번에 재선 의원이 된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요. 친윤인 이철규 의원에게 원내대표 나서지 말라 SNS에 글을 써서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배현진 의원이 어떤 의도로 저런 걸 했는지는 뭐 아직까지 분명하진 않지만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요. 뭐 윤상현 의원도 그랬고 뭐 윤상현 의원이 입장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다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제 친윤, 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뭐 아마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제가 보건대는 그 저런 식의 시각, 지금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거는 뭐 배후가 누구다 뭐 이런 건 당장 밝힐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맞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특히 수도권에서 당선된 그 현역 의원들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설에 대해서 아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대안으로 나서야 돼요. 예. 근데 그 대안으로 지금 나설 사람이 내일이 후보 등록인데 아직까지 없단 말이죠.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철규 의원이 얼마 전에 그 뭐 한 통신사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 나설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 악역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나갈 생각이 있는 듯 있는 얘기죠, 그거는. 그런데 그 하루 전까지도 이렇게 나설 사람이 없다 하는 건 나설 사람이 없는 상황을 누군가가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이철규 의원에게 원내대표 나서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상대당으로서 전수미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되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이다. 왜냐하면은 그 홍준표 시장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결국에는 이철규 원내대표 후보와 그런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결국은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무너진 뭐 보수의 명예가 회복이 됐나 아니면 뭐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대가 됐나 아니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당이 나아갔나 했을 때 오히려 한동훈마저도 본인의 뭐 배신은 여러분과 국민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건 용기다라고 했는데 실제 국민을 배신했죠.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수근 상병 그런 순직 사건이라든가 그런 전 국민적인 분노와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걸 용기 있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을 했냐. 한동훈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한동훈의 그러한 행위들이 국민을 배신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용기가 없는 이제 비대위원장의 행보였다라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이 사람마저도 마지막에 본인이 윤석열과 거리를 뒀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뒀지만 이거는 당권과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리를 둔 거고 실질적으로는 용기 있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런 어떤 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던 용기 없는 패자로서 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서 가만히 있는 게 국민의 힘에 격과맞고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 따끈한 일침을 했다고 봅니다. 배현진 의원 송파에서 이번에 재선했고요. 인수위 대변인도 지냈고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철규 의원에게 원내대표 나서지 말라라는 게 배 의원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수도권 의원들의 어느 정도 의견도 그렇게 모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촉구했는데 잠시만요. 국민의힘 내부 관련해서 또 다른 속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하. 원래 오늘이 4월 30일이잖아요. 내일까지가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5월 3일에서 다음 주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도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 얼마 안 남았고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연기됐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조금 전에 SNS에 공개적으로 이철규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게 좀 연동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팀 당내 분위기가 보면 이철규 의원은 거의 추대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박정훈 당선인,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 등등 해서, 왜냐하면 지금 TK나 PK 쪽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근데 김태우 후보 공천에 어떤 주도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바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또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총선에서 영입 임원하고 공천에 관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막판에 또 이 공천 비례 공천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이 생겼는데, 누가 봐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찐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번에도 보면 나경원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의 이 면담 이후에 나이 연대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또 반발 여론도 있는 상황이고,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부인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철규 의원으로 이 원내대표 가는 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후보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아마 이런 수도권의 여론이 한다 그러면 아마 이철규 의원의 어떤 이 원내대표 출마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거를 이 3일 연기해서 9일까지 연기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후보 등록이 아무도 안 했고, 다만 내심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에 나설 의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친했다면 친할, 지금 관계,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의 관계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걸 떠나서 수도권 의원들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로 이철규 의원을 지목하지 않았냐.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여러 앞으로 재건, 전략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를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총선 참패하고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3주 만에 기껏 국민의힘에서 한 거는 황우여 그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선임한 게 다다. 이렇게 봤을 때 예.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판의 가운데 있는 게 비윤 당대표의 친윤 원내대표도 당의 균형을 위해서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낙천하고 낙선했던 분들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당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목소리는 사실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목소리인데 너무 예. 늦게 나온 감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당이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수습만 해가지고 과연 다음번 지선이나 대선을 겨냥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지금 자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 아무도 그 원내대표에 출마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병우 의원님, 저희가 상상력은 일단 다 싹 빼고 있는 그대로만 볼게요. 홍준표 시장이 패장이 원내대표 한다고 나서는 건 도의도 예의도 아니라고 글을 썼고, 네. 불과 한두 시간 전쯤, 1시간 전쯤에 배현진 의원, 서울 재선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요구했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5월 3일에서 9일로 연기가 됐다. 그럼 이철규 의원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저희가 궁금하게 할 텐데, 그럼 결국은 부산에서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 이유 말고 그럼 수도권 의원에서 누군가가 원내대표에 나가야 또 이 분위기,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던 수도권의 인재들이 낙선했다. 이런 분위기에 좀 힘입어서 국민의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윤이 다수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규 의원은 여기서 아마 본인의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봐요. 아하. 그냥 조금 이제 연기됐으니까 아마 분위기를 더 보겠죠. 근데 이 판을 전체적으로 뒤집으려면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철규 의원은 안 된다 하는 이 동력을 이어가려면 누군가가 대항마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결국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송석준 의원이나 아니면 송일종 의원이나
또 이종배 의원 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검토했으면 조기에 사실은 이 결심을 얘기를 하고 뭐 굳이 연기 안 해도 되는 아마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 좀 용기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지금 현재 아마 뭔가 분위기를 좀 모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본인이 만약에 다른 대항마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경우에 예. 진짜 누가 될지 모르는 이런 수도권의 분위기만 가지고서 뭐 이철규 의원 낙선을 예상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고 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이철규 의원이 저거에 대해서 입장 내면 뭐 바로 반영을 하겠지만 곧바로 낼 것 같진 않고, 그럼 원내대표가 출마하는 거를 본인이 굽히지 않으면 어떤 경쟁자들이 원내대표에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철규 의원이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고 출마한다. 뭐 배현진 의원의 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 뭐 마치 또 시간만 미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앞으로 그런 상상력도 발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중간 정리를 할까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결국은 내가 하겠다,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 22대 국회 초반기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단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럼 그 원내대표가 그걸 막아야 되는 중대한 임무가 있어요. 예. 근데 막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제2여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8명만 넘어오면 다시 통과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통과되면 제가 볼 때 원내대표 또 사퇴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누가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이제 아마 이제 나서겠다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 또한 국민들 시각에 볼 때는 또 적절치 않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게요. 누구 하나 지금 총대를 메고 정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지금 불출마하겠다. 심지어 비대위원장조차도 아무도 지금 응하지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우여 전 원로가 맡았죠. 그렇죠. 바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 그러면 예. 아마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에서 그러면 누가 지금 새롭게 깃발을 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이 또 한 번에 요동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국민의힘에서 꽤 급박한 속보들이 쏟아졌는데 근데 저 홍준표 시장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네요. 조금 전에 또 SNS에 글을 올린 모양인데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 혹은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을 거듭 비판했다라고 하면서 홍 시장 보다 못해 관여한다라는 표현도 썼네요. 조금 전에 아마 홍준표 시장이 거듭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SNS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나도 당비를 내기 때문에 관여할 뭐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한 모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면 본인 시장 그만두고 대표 나오면 돼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대표 예. 나와서 내가 당을 바꾸겠다. 예.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자신감은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SNS 하고 하는데 지금 아마 중국 갔다가 오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당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매일처럼 저렇게 SNS 하시는데 예. 전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시장 그만두고 당대표 나서 내가 당을 정말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결기를 보이면 아마 상당히 동의할 겁니다. 저 홍준표 시장 SNS에 보면 지방에서도 편하게 뉴스 볼 수 있게라고 했는데 저희 뉴스탑10 보면서 갑자기 이현정 의원 비판 보고 깜짝 놀라는 건 아닌지 아니 모르겠어요. 올라오세요 그냥. 뭐 알겠습니다. 지방에서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의원들 얘기는 이철규 의원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시 사무총장을 맞아서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번 총선 패배, 참패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나오면 안 된다는 건데 일단 전당대회 아니죠 원내대표 선거 날짜도 미뤄졌거든요.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